즐거운 큐시 투웨이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유호정 기자가 준비했죠? 네, 맞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아이템, 5년 만에 봉화행, 여야 봉화마을 총집결입니다. 지금 봉화마을에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13주기 추도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네. 여야 지도부가 그야말로 총집결했는데요. 야권은 물론이고 여권 인사들도 대거 참석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찾았고요. 또 새 정부에선 한덕수 국무총리, 또 대통령실에선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진복 정무수석이 참석했습니다. 5.18 기념식에 이어서 이번 추도식에서도 당정 총출동 모습을 보여주며 통합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아마 오늘 지금 이 시각에는 여의도보다 어쩌면 이 김해 봉화마을에 정치인들이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이 노 전 대통령의 추도식이 열리고 있는 김해 봉화마을, 저희 프레스룸의 김현 기자가 직접 나가봤는데요. 김현 기자, 이 현장 분위기 좀 어때요? 네, 저는 지금 경남 봉화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추도식 조금 전인 오후 3시쯤 끝이 났는데요.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제 뒤에 많은 시민들, 지금은 이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등장을 한 것 같은데 이재명 선임 선대위원장과 이낙연 대표의 이름을 연호하면서 지금 추후 행사를 함께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희 취재진 오늘 오전부터 이 봉화마을을 찾았는데 아침부터 추모 열기 뜨거웠습니다. 봉화마을 입구에서부터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억하는 현수막과 기념품 많이 걸려 있었고요. 자원봉사자들은 이 시민들에게 이 모자와 풍선 등을 이제 좀 나눠주는 모습 보였는데 이 노란 모자와 풍선들이 이 노란 물결을 이루는 장관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사실 굉장히 무더운 날씨였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추모객들이 이곳 봉화마을을 찾았습니다. KTX와 전세 버스 등을 타고 이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 내려온 시민들의 모습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노무현 재단 측은 오늘 총 6천여 명의 시민이 이곳 봉화마을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들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생가를 살펴보고 이 각종 기념관도 찾아보면서 이 각자의 방식으로 노 대통령을 추모하고 추억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늘 숙연하죠. 항상 내려놓는 마음, 배우는 마음, 나누는 마음. 그렇죠. 이 많은 사람 속에서 나만 오는 게 아니고 똑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근데 막상 또 오면은 나로 돌아가는 것 같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분이다. 네, 저희가 추도식 이 시작과 진행 상황도 이제 함께 좀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정치권 인사들이 이 마련된 길을 따라서 추도식 행사장으로 입장을 했는데 이 민주당 이재명 선대위원장과 이낙연 전 대표 등이 입장을 할 때는 이 많은 시민들이 환호와 박수를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가 등장을 했을 때 이 가장 많은 환호, 박수와 함께 분위기 최고조에 달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반면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이 여권 관계자들이 참석을 했을 때는 일부 시민들이 야유를 보내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제외하고는 오늘 추도식 굉장히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별다른 충돌 없이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이 오늘 추도식에 맞춰서 개관이 된 이 노무현 기념관인데요. 지금 주요 내빈들이 시민들과 함께 이 기념관을 함께 둘러보는 이 추후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제 뒤로는 이제 많은 시민들 보시는 것처럼 박수와 환호하면서 지금 이제 마지막 일정을 즐기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추도식 별다른 충돌 없이 마무리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3주기 추도식이 열린 경남 봉화마을에서 프레스룸 김현입니다. 네, 김현 기자, 오늘 아침 열심히 좀 김해로 가서 지금 봉화마을의 현재 분위기 좀 잘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호정 기자,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보니까 오늘 이 봉화마을 추도식에 가지 않았습니다. 5.18 때는 갔었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오늘은 안 갔네요. 네, 맞습니다. 이 대선 후보 시절 사실 윤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네. 또 후보 시절에 봉화마을을 찾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대통령실도 참석을 검토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일정 등의 이유로 참석하지 않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신 자리를 찾았습니다. 이 총리를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했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윤 대통령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열리는데 좀 총리 통해서 어떤 메시지? 한국 정치에 참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죠. 그래서
권양숙 여사를 좀 위로하는 말씀을 담았습니다. 네, 특히 이 한덕수 총리는 참여정부의 마지막 총리이자 윤석열 정부의 첫 총리가 됐는데요. 네. 현직 보수 정권의 총리로는 이 추도식에 참석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이 보수 정권 총리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도식에 참석하는 게 처음이다라고 합니다. 은영미 위원님, 네. 지금 보면은 뭐 계속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의 연이은 통합 행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보면 뭐 김대기 비서실장도 갔고요, 한덕수 총리도 갔고, 뭐 여야 대표 지금 다가 있는데 5.18 기념식 때도 사실 이 보수인 여권이 이슈를 선점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또 약간 마찬가지 상황이 발생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5.18 기념식 때 원래 그 민주당 지지층의 어떤 기념식이라고 생각했을 때 전유물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번에 보수 정권 처음으로 여당 그 국회의원 거의 전원 99명이니까 거의 전원이 내려간 데다가 뭐 당과 5.18 때. 그렇죠. 5.18 네. 때, 5.18 기념식 때.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내각 장관들이 다 내려가고 대통령까지 또 내려가서 또 합창까지 했잖아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는데 이번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13기 추도식 때도 마찬가지로 그 윤석열 대통령만 가지 않았지 총리 내려가죠. 네. 그다음에 대통령실에서는 비서실장, 네. 정무수석 내려가죠. 그다음 국회의원들 민주당 아니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거 내려가거든요. 네. 이거는 그동안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 우리 행사인데 뭐 이렇게 알았을 텐데 그리고 지지층을 결집해야 되는데라고 생각했을 텐데 여당 오히려 여당 국민의힘 지도부나 뭐 대통령실에서 줄줄이 내려가면서 오히려 야당의 통합적인 측면이 좀 더 돋보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지 않을까 해서 전전긍긍하는 측면도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네. 이런 행사는 통합적인 행보라는 측면에서 이런 기념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통합적인 행보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전유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잘하는 게 사실은 이번 그 대통령이 돼서 가장 잘하는 게 동서화합, 즉 지역주의 타파, 한마디로 말하면 통합의 행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네.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기념식에 참석하고 아직까지는 이런 형태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과연 진정성이 있느냐, 보여주기식 행사 아니냐, 보여주기식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그거를 보여주려면 옛날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대연정을 제안했었거든요. 진영 갈등을 극복해보고자 한나라당에 당시에 권력을 넘겨주겠다, 같이 정부해보자 네, 이렇게 그랬었죠. 했던 것처럼 윤석열 정부도 진정한 통합을 하려면 이렇게 뭐 행사에 참석하거나 이런 거보다는 진정한 협치를 통해서 통합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그 통합의 행보가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보여주시기 행보만 말고 실질적인 통합과 협치의 행보를 보여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형식이 아니라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좀 통합이 더 필요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사실 이번 추도식이 유독 눈길을 끄는 게 여권, 보수 여권 인사가 좀 대거 참석한 것도 있긴 합니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5년 만에 오늘 추도식을 찾았습니다. 유호정 기자. 이 문 전 대통령 퇴임하고 첫 공식 행사예요. 네, 맞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생전에 친구라고 불렀을 정도로 굉장히 가까웠던 사이였던 이 문재인 대통령, 이 퇴임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지금 이 추도식을 찾은 상황인데요. 이 과거 두 사람의 인연은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 10시쯤에 이 부인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봉하마을에 나타났고요. 이 퇴임 이후에 맨발의 슬리퍼 차림으로 굉장히 편안한 모습을 공개한 바 그랬었어요. 있는데 맞아요. 오늘은 이 검정 양복에 검은 넥타이, 이 정장 차림으로 봉하마을을 찾아왔습니다. 이 추도식에 앞서서 이번에 13주기를 맞아서 개방된 노무현 전 대통령 전시관을 방문을 했고요. 이 체험관을 둘러본 후에 네. 이 나왔을 때 시민들이 굉장히 환호하는 분위기였거든요. 뭐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뭐 사랑합니다. 뭐 여러 가지 구호들이 나왔는데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밝은 표정으로 시민들 일일이 인사를 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구인 문재인 전 대통령 오늘 방금 보신 것처럼
뭐 머리에 염색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 양산에 있던 모습과는 굉장히 다른 다시 좀 정장으로 입은 그런 모습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이 봉하마을을 찾은 문재인 전 대통령 마음이 어땠을까 싶은데 오늘 문 전 대통령 메시지를 내놓은 건 없을까요? 네, 사실 이 추도식 행사에 문재인 대통령이 뭐 마이크를 잡지 않을까 하는 관측도 네. 있었는데 공식적인 뭐 추도사나 이 매도 메시지는 다른 인사들이 한 상황입니다. 네. 이 메시지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이 추도식에 참석한 게 지난 2017년 8주기 추도식이었거든요. 네. 당시에 성공한 대통령이 돼서 반드시 다시 찾아오겠다라는 말을 남기고 5년 동안 대통령 임기 동안에 봉하마을을 찾지 않다가 네. 지금 퇴임 후에 5년 만에 다시 찾은 상황인데요. 이 과거 영상 모습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당신이 그립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 임기 동안 대통령님을 가슴에만 간직하겠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일 것입니다. 이제 당신을 온전히 국민께 돌려드립니다.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 임무를 다한 다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당신이 했던 그 말, 야 기분 좋다, 이렇게 환한 웃음으로 반겨주십시오.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성공한 대통령이 돼서 다시 반드시 찾아뵙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이제 추도식에 앞서서 이 노무현 전 대통령 이 박물관 같은 전시관에 방문을 했다고 네, 했잖아요. 거기 방명록에 네. 이 깨어있는 시민들이 당신의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라는 방명록을 남겼습니다. 오늘 이곳을 방문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마음이 어느 정도 담겨 있는 이런 방명록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봉하마을에 지금 뭐 여권 인사들이 보수 여권 인사들이 뭐 대거 참석을 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5년 만에 참석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가장 많은 사람이 참석한 건 아마도 야권일 겁니다. 이수아 기자, 네. 지금 민주당 지도부, 야권 인사들 굉장히 많이 참석했죠. 네,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도 약 70여 명 정도가 이 행사에 참여한 것으로 현재는 네.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형기를 마치고 나와서 복관이 됐죠. 이 한명숙 전 총리를 비롯해서 이 문희상, 이해찬, 이낙연 전 대표 등 원로들도 대거 참석한 모습이었고요. 네. 이 민주당 지도부인 이재명 총괄위원장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참석을 했는데 행사 와중에는 사실 공개 발언은 따로 없어서 기자들이 따로 만나서 참석하게 된 소회를 물어봤는데요. 망전에 네. 그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 자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님께 약속드렸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고 죄송하다. 그리고 사람 사는 세상의 꿈,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의 꿈을 앞으로도 잊지 않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다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뭐 어쨌든 문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재명 위원장 그리고 야당 지도부까지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흔치 그쵸. 않은 기회인데요. 그래서인지 오후 추도식에 앞서서 이 민주당 인사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에서 함께 비공개 오찬을 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확인이 됐고요. 이재명 위원장, 이재명 위원장 그리고 윤호중, 박지영 당 비대위원장, 박홍근 원내대표 그리고 문 전 대통령이 한 테이블에서 네. 식사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앞서 지금 추도식이 지나면 지방선거 필승 승리를 위한 총동원 주간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수도권 총결집을 위해서 모두에게 지원을 요청하겠다. 여기에는 원로도 포함될 것이다라고 밝힌 바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문 전 대통령이 오찬에서 어떤 내용,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남길 것인가도 참 주목이 됐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 위원장은 별다른 정치적 메시지는 내놓지 않았다고 짧게 답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5년 전에 성공한 대통령이 돼서 다시 찾아뵙겠다라고 말을 하고 오늘 이 추도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뭐 이 성공한 대통령인지 여부에 대한 평가는 뭐 저마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윤형걸 대표님. 네. 어쨌거나 퇴임 때까지 40%대의 이 지지율을 받았던 문 전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 문 전 대통령이 오늘 봉하마을에서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9일 앞으로 다가왔죠. 이재명 이 총괄선대위원장이자 이재명 후보랑
같이 지금 식사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며칠 안 남은 지방선거, 민주당에 어떻게 좀 이 집결, 지지층 집결, 결집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뭐 지방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관건은 지지자들이 투표장으로 몰려가는 거죠. 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하고 손을 잡고 네. 또 봉화마을로 찾아간 게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거는 분명합니다. 근데 저는 크게 도움은 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지금 세상이 바뀌어도 너무 바뀌어버렸습니다. 저는 2015년 노무현 전 대통령 6주기 추모식 때 생각이 나요. 네.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 아들 노건호 씨가 네. 상주 추도사를 읽으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앞에 있는데 권력을 갖고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모은 사람들이 반성도 안 하고 여기 왔다고 그랬어요. 그럴 정도로 아주 이 진영 대결의 그 첨단 그 지역이 봉화마을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세상이 너무 바뀌지 않았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 총리하던 한덕수 총리가 갔고 네. 또 정치인 중에서 자기가 가장 존경한다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노무현 대통령 존경한다잖아요. 예?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영화를 보고 2시간 동안 울었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여야 진보 보수가 이제는 상당히 많이 좀 희석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으로서 대통령을 했습니다마는 네. 오늘 같은 날은 문재인 대통령하고 그 지금 민주당하고 노무현 대통령하고는 또 상당히 좀 다르다 국민이 볼 때는 노무현 대통령은 실사구시 이라크 파병 한미 FTA 제주 강정마을 뭐 이런 걸 실사구시 지지자 반대를 무릅쓰고 했지만은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민주당은 실사구시보다는 이념에 좀 치중했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아직 지지율은 퇴임할 때 40%라고 하지만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대통령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우리 뭉치자 이런 데는 좀 상당한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지층 결집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 하면 떠오르는 사람,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구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있습니다만 또 이 사람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인데 이수아 기자, 네. 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실 뭐 청와대에서 계속 이 보좌를 하다가 봉화마을까지 같이 내려가서 사무국장까지 했었죠. 지금 옥중에 있지 않아요? 근데 메시지를 냈다고요? 네, 내년 5월 출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부인 김정순 씨가 김 전 지사를 대신해서 김 전 지사의 SNS에 입장을 전해줬습니다. 오랜만에 소식을 전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유독 그리운 5월이다라고 글을 시작하는 모습이었고요. 네. 남편이 노 전 대통령을 생각하면서 정호승 시인의 시 한 편을 보내와서 소개하고자 한다라면서 남편은 사람은 가둘지언정 진실은 가둘 수 없다고 굳게 믿고 있다면서 정호승 시인의 묻히지 않은 편지 이 시를 소개했습니다. 이 시는 정 시인이 87년 당시에 경찰의 물고문으로 사망했던 박종철 열사를 기리면서 쓴 시로 알려졌죠. 김 전 지사가 결국은 자신의 결백을 이 시를 통해서 호소한 것으로 현재는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은영미 위원님, 지금 이 얘기를 들어보면 추도식 이후로 어쨌거나 민주당이 결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지금 약간 민주당의 반전의 좀 계기가 마련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이 전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애초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도식을 계기로 지지층을 재결집해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겠다라는 게 민주당의 목표였죠. 지금까지는 사실 민주당한테는 악재만 겹쳤잖아요. 국민의힘에 호재가 있고요. 네. 국민의힘은 일단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컨벤션 효과가 있었고 그다음에 한미 정상회담이 네. 지난 주말에 있었잖아요. 나름 전문가들이 한 85점 이상 점수를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꽤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까지 나온 그 여론조사에서는 그 한미 정상회담 효과가 반영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갤럽이 지난주 월요일 날 네. 17, 18, 19일, 지난주 금요일 날 17, 네. 18, 19 그러니까 지난주 월, 화, 수 동안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내놨는데 당 지지율이에요. 국민의힘이 많이 올라서 43%인데 네. 민주당은 많이 내려서 29%, 20%대까지 떨어지면서 한 14%포인트 차가 나고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 당의 지지율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격차가 나니까 지금 상황이
애초에 시작할 때보다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는 호재가 국민의힘에 많았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 검수완박 법안 같은 것 때문에 중도층도 있다라고. 그렇지만 이번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도식을 계기로 반전을 모색해보겠다라고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열흘 정도 남았는데 과연 반전을 할 수 있는 다른 계기가 있느냐. 이 상황이 계속 가지 않겠느냐. 윤석열 정부가 특히 한미 정상회담 효과가 지금 상당히 괜찮다고 평가가 나오는 마당에 네. 이런 효과까지 더해지면 윤석열 정부 그동안 좀 잘할지 못할지 몰랐는데 잘 하고 있네. 좀 더 힘을 줘야겠다. 이런 여론이 또 더 우세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의 생각처럼 만약 진짜 반전이 이루어져서 다시 당 지지율이 올라가고 지금 어려운 지역구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여기서 제대로 좀 승리를 할 수 있을지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은영미 위원께서 말씀하시던 중에 잠깐 언급이 된 내용이 있습니다.